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호민 원장입니다. 평상시에 상담으로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렇게 한번 수술하고 나면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고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눈밑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눈 밑에 있는 이 눈밑 지방 조직이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던 이 눈 밑에 있는 이 경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점점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눈밑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눈밑 지방을 떼내서 없애는 식으로 되게 수술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해진 눈밑 지방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밑 지방이라는 거는 살이 찐다고 해서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요. 원래는 안구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눈밑 지방이 이런 식의 이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화를 싸고 있는 이 경막이라는 구조물이 주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이런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힘이 약해지는 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술로 지방을 아무리 이렇게 매끈하게 우리가 펴놓는 식으로 수술해 놓더라도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다시 뭐 불룩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수술이 잘못돼서 지방이 다시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이런다라기보다는 그 수술한 부위를 주변을 싸고 있었던 이런 조직들이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약간씩은 다시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술하신 지 최근에 5년 정도 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한 지방을 재배치해주기 위한 수술을 할 때 항상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고정 방식과 수술할 때 이 박리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눈밑 지방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단순히 할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을 우리가 단순히 제거만 하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러니까 눈밑이 퀭하게 되는 현상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지방이 있고 그 하단에 있는 이 눈밑 고랑이 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 눈밑 지방 제거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수술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 밑에 있는 이 눈밑 고랑 인대 이 부분에 맞춰서 눈밑 지방을 빼줘야지만이 눈 밑에 불룩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계속 지방을 빼내고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한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눈밑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퀭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셨을 때 기대하는 부분은 눈밑의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매끈해 보이고 평평해 보이는 느낌을 상상하고 기대하시면서 오시는 것이지, 눈밑이 뭔가 꺼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한 지 이렇게 5년 지난 다음에도 뭔가 너무 꺼지거나 이런 현상들을 피하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을 눈밑 고랑 인대에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눈밑 지방 부분을 넓게 펴줘서 이렇게 깔아줘야지만이 이러한 눈밑 꺼짐을 줄이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눈밑 안화골의 이 경계 부분을 넘어서서 이 악광대 부분의 일부까지를 광범위하게 박리를 해야지만이 이 눈밑 지방을 충분히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발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이 수술의 이 박리 범위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을 싸고 있었던 경막 구조라고 하는 이 주머니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경막 강화술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이 보시는 것처럼 5년이 지나더라도 눈밑 지방이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안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피부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계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을 단순히 뒤집어서 하게 되는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으로 수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은 패턴의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피부 처짐이 심하신 분들에게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피부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40대 미만의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어떤 전반적인 피부 조직의 상태가 탄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6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잔주름도 많고 늘어나 있는 이 피부 조직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 밑에 지방 재배치만 해놓고 수술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늘어나 있는 이런 피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비했을 때 눈 밑에 불룩해 있는 부분들은 완화가 됐을지는 모르나, 오히려 수술 전보나 눈 밑에 어떤 잔주름 같은 것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눈 주변 조직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찰을 주게 되면 안쪽에 있었던 안화 경막 구조를 다시 쉽게 늘어나게끔, 느슨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수술해놨던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게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지름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비비는 습관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더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얼굴 살이 너무 급격하게 쏙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눈밑 지방 주변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앞볼의 이 볼륨이 같이 꺼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다시 불룩해 보이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이제 체중 감량이나 이런 것들은 눈밑 수술한 부위의 결과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60대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부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기타 이런 스킨 부스터 또는 탄력 레이저 같은 것들을 같이 통해 가지고 눈 밑에 약해져 있는 이 피부 조직의 두께를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피부의 어떤 탄력을 좀 더 높여주는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결국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은 영구적인 수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결국은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할 수 있는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신경을 써주신다면 좀 더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